필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리더십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인데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압도할 수도 있고 그에 반해 나긋나긋한 말로 사람들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은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지휘자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음악가의 생애에서는 이 시대 가장 민주적인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193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금수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는 교수요, 아버지는 밀라노에서 제일 가는 베르디 음악원의 바이올리스트이자 교수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자 문학가였다. 그랬기에 아바도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음악 교육을 받아오며 자연스레 음악인으로 성장해 나갔고 아버지가 있는 베르디 음악원에 입학하여 지휘와 작곡을 배웠다. 지금도 그렇지만 밀라노는 북부 이탈리아의 문화 수도였고 그랬기에 아바도는 명지휘자들의 연주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탈리아의 거장 토스카니니에서부터 독일의 전설적인 명지휘자 프루트 뱅글러까지 아바도 그가 지휘자가 되기 위해 마음먹은 것도 이러한 밀라노의 풍부한 음악 환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55년 아바도는 피아노 과정으로 베르디 음악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여름 시에나 키지아나 음악원에서 지휘를 배우게 된다. 유유상종이라고 이때 만났던 동기들로는 무려 주빈 메타와 바렌보임이 있었으며 이들은 나중에 아바도의 친구이자 라이벌로 성장한다. 이후 아바도는 주빈 메타의 권유로 비누로가 지휘계의 대스승인 한스 스바로스키로부터 사사하고 같은 해 195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콩쿠르에도 우승하는 등 본격적인 지휘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아바도는 프로코피프의 오페라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으로 트리에스테와 그의 고향인 밀라노에서 데뷔를 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입문하게 되었고 객원지휘자로도 활동하며 오페라의 견문을 넓혀갔다. 허나 앞서 이야기했던 두 명의 동기인 주빈 메타와 바렌보임에 비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커리어였는데 그 당시 주빈 메타는 미국의 몬트리올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있었고 바렌보임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의 피아노 협연 속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바도의 상승 가도는 1963년부터 시작되는데 1963년 뉴욕 필하모닉에서 주최한 드미트리 미트로플루스 지휘 콩쿠르에서 그는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 이 덕분에 레너드 번스타인이 있었던 뉴욕 필에서 5개월 동안 상주하며 지휘를 배우기도 하였다. 1965년에는 카라얀의 권유로 빈 필하모닉과 함께 유럽의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지휘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아바도는 말러의 대작 중 하나인 교향곡 2번 부활을 지휘하였고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를 분기점 삼아 그간 전전긍긍해오던 아바도는 순식간에 스타 반열로 떡상한다. 이후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아바도는 영국의 할레 오케스트라 및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독일계 지휘자만을 선호하던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계약건도 따내며 승승장구한다. 1968년에는 고향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의 음악 감독이 되어 1986년까지 재직하였고 1979년에는 런던 심포니의 상임으로 87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외에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 등 무수히 많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거치며 아바도는 거장이란 타이틀에 어울리는 지휘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미 거장 반열에 올라 더는 오를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였지만 1989년은 그러하지 않다며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바로 아바도가 카라얀의 후임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새로운 상임 지휘자로 선출되었던 것. 이와 같은 결정은 아바도 본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는 차기 지휘자로 거론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바도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객원 지휘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지만 상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과정이 어찌됐든 그는 카라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상임 지휘자가 되었고 이는 베를린 필하모닉에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그는 마에스트로라는 칭호 대신 클라우디오로 불리기를 바랐고 기존까지와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습시켰다.
카라얀의 연습 방식은 지시에 가까웠다면 아바도는 그 정반대인 설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단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과 접점을 찾아가는 아주 신선한 연습 방식이었다. 또 기존까지 연주되지 않았던 현대음악을 공연곡에도 편성하는 등 보수적이었던 베를린 필하모닉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새로운 바람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반발을 일으키는 법. 초반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아바도에 대한 여론도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카라얀의 음악에 익숙해져 있던 청중들과 단원들이었기에 그의 새로움은 어렵게만 다가왔고, 평단들 역시 그의 애매한 지휘 능력을 비판하였다. 이 때문인지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반 판매는 카라얀 시절에 대비하여 급감하게 되고, 단원들과의 신용도 떨어지며 여러 단원들이 이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는 변화를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7년 신문을 통해 베를린 필과 아바도와의 리허설 과정이 폭로되면서 둘과의 신뢰는 조각나고 만다. 리허설 시간은 지지부진 연장되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산막을 연습하던 중 트럼펫 주자가 벌떡 일어나 클라우디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연주 방향을 가지고 악장과 첼로 수석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쌓이고 쌓인 불화로 인해 결국 아바도 본인이 2002년을 끝으로 더 이상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상임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인연은 마무리된다. 2000년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던 아바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바로 그의 위암 판정이었다. 그는 위의 4분의 3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말러의 이번 교향곡 부활처럼 새로운 부활을 꿈꾼다. 베를린 필하모닉 하차 이후 아바도는 그의 남은 여생을 스위스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몰두한다. 여름에만 공연하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는 특성 때문에 고정직으로 단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웠고, 그랬기에 아바도가 그간 함께해온 단원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꾸리게 된다.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처럼 그는 단원들에게 소통을 중요시했으며 서로의 연주를 듣는 것을 가장 강조할 정도로 화합을 중시했다. 그의 오랜 바람 덕분이었을까, 아바도의 이상은 루체른에서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된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그의 단원들과 함께 2003년부터 13년까지 10년에 걸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했고, 화려한 연주 기록들을 남긴다. 특히 이 당시 연주된 말러의 교향곡들은 말러 스페셜리스트 아바도의 정수가 모인 연주로 이젠 아바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주일 정도로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2013년 완치된 줄 알았던 위암이 악화되며 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2014년 향년 80세로 생을 마감한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휘자라는 이상향과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카라얀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다고 번스타인과 같은 불같은 열정을 보여주지도 않죠. 그랬기에 아바도 그는 생전에 중용적인 지휘 스타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바도만큼이나 지휘자라는 의미에 충실했던 지휘자도 없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을 낮추어 단원들에게 권위의식보다는 존중을 표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들으라 강조하며 오케스트라라는 단체의 화합을 이뤄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단체의 존중과 화합을 실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존중과 화합은 리더의 기본 중 기본이죠.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이를 해낸 지휘자였고, 그가 이 시대 가장 민주적인 지휘자로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1월 20일은 아바도 그의 작곡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행복한 음악이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가의 생애 클라우디오 아바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음악가나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랄이었습니다.